네, 안녕하세요.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헌법이에요. 네, 법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법이에요. 네, 상위법이고 밑에 있을수록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네, 법은 이제 보통 5단계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최고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헌법은 가장 최고의 법이자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헌법 밑에 두 번째로 있는 법이 바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요. 네, 그러면 최고법인 이 헌법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네, 국회 의원들보다 힘이 센 사람이 만들지 않을까요? 네, 바로 헌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입니다. 네, 국민인데요. 그럼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주권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네,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만드는 것이 헌법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헌법을 바꿀 때, 네,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국민 투표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투표라는 거는 찬반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제 헌법의 조항들을 물론 국회의원들이 정하지만 그것을 헌법의 기존 조항을 바꿀 때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찬성해야지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헌법을 바꾸는 거는 국민들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은 결국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데요. 민주정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리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주권, 두 번째는 국민자치, 세 번째는 입헌주의, 네 번째는 권력분립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재헌국회 기념전에서 사진이 있어요. 이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든 그런 국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초대 가장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대한민국에.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바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은 최고법이라고 했죠. 이 헌법을 토대로 이제 뭐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지 이런 거를 이 헌법에서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네, 헌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권력을 3가지로 나누는 것. 우리가 이거를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은 권력을 3개 기관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주장했던 몽테스키에라는 프랑스 대학자는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나무처럼 몇 개의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라고 해서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곳에 독점이 되면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든지 또는 어떤 민주주의 이념이 조금 훼손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권력 분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제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주권입니다. 네, 국민주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네, 국민주권을 말 그대로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국민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 주권이 뭐냐?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데 즉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거나 형성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의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도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요. 또 헌법을 아까 선생님이 바꿀 때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의 사례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국민투표를 거쳐요. 네, 투표라는 거는 찬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내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87년입니다. 1987년 이후에 거의 이제 30년 동안 개정이 안 됐는데요, 헌법이. 네, 조만간 아마 개헌,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이제 내년에 대선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투표를 시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민자치입니다. 국민자치의 의미는요. 네, 의미는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네, 우리가 이것을 국민자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치의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민주정치의 종류를 하면서 이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요. 네,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이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형태를 고대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네,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접 민주주의, 이걸 다른 말로 데이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누구를 뽑죠? 국민이 대표를 뽑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에게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한테 맡기는 건데요. 그래서 대표한테 대신 맡긴다라고 해서 대의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적이지만 하지만 지금 영토가 넓고 또 인구가 많고 또 굉장히 이 정책이 전문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데요. 대신 이 국민이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는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자치는 국민 스스로 다스리는 건데 지금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입헌주의인데요. 입헌주의의 의미는요. 여기서 헌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헌법인데요. 헌법.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고 그것에서 규정하는 대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헌법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고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요. 법 중에서 가장 센 법이자 기본, 어떤 다른 법들의 또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이 어떤 기본권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국가의 통치기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통치가 운영이 되는지 이런 내용이 이미 헌법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입헌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입헌주의의 어떤 목적을 보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만 그 국가기관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헌법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국가 권력을 막 남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그래야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지 않겠죠.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 존엄성, 자유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더 잘 실현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일단 의미는요. 권력 분립은 권력을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는 것입니다.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면은 국가 권력분립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3개의 권한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입법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보통 3가지로 나눠요. 입법권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바로 국회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권이라는 거는 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법을요 그대로 실현하는 거, 집행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디냐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권이라는 거는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재판을 하는 건데요. 이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누는 것,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나누면 이 3개의 기관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기관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미 다 헌법에서 마련해 놨거든요.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권력 분립의 목적은 일단 그 권력을 나눠 놓기 때문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선생님이 입헌주의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거를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 행정은 이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거는 이 법을 적용해서 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장면을 보시면 뭐 우리나라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을 뭐 기소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어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이게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네, 재판입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권은 국회, 네,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네,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